75세를 넘긴 분들께 꼭 드려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근력과 균형 저하를 연구해온 김태훈 박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75세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걷고 있습니다. 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걷고 있는데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늦게 따라오고 계단에서 순간 휘청하고 작은 문턱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믿는데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75세 이후 진짜 위험한 건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근육량이 줄고 관절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넘어지려는 순간 몸을 다시 세우는 신경 반응이 늦어지는 겁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같은 패턴의 얕은 움직임만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핵심 기능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걷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걷기에 몇 가지 움직임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시간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시는데 양을 늘린다고 해서 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더 많이 가는 셈이죠. 하지만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움직임을 몇 가지만 추가해도 근력은 돌아오고 균형 반응은 빨라지고 넘어짐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격한 운동도 필요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걷기만 하던 분들이 반드시 추가해야 할 운동 5가지를 중요도가 낮은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번 운동은 걷기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립을 지키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몇 살이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동네를 도셨어요. 비 오는 날도 추운 날도 거의 빠지지 않으셨죠. 본인도 늘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부지런하니 건강하시겠네 하고 말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 손을 먼저 짚게 되셨고 마트에서 방향을 바꾸다 살짝 휘청한 이후로는 외출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형님은 그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걷는 시간을 더 늘리셨습니다. 불안하니까요. 하루에 1시간 걷던 걸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걷는 시간을 늘렸는데도 다리는 더 약해졌다는 겁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더 힘들어지고 문턱만 봐도 긴장하게 되셨죠. 그러다 결국 집 안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셨습니다. 욕실 문턱을 넘다가 중심을 잃으신 거였어요. 그 뒤로 가장 힘들어하신 건 통증보다도 예전처럼 혼자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줘야 하고 혼자 외출도 못하고 손주들 만나러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셨죠. 이게 한 번의 넘어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활 과정에서 형님은 걷기 대신 몇 가지 기본 동작을 꾸준히 추가하셨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한 발로 서보기,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움직임들이었어요. 걷는 양은 오히려 줄었는데 몸은 점점 더 안정됐습니다. 몇 달 후 다시 혼자 외출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도 다니십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1번 운동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운동은 중요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에서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5번째 운동입니다. 벽을 이용한 느린 팔 밀기예요. 이 동작이 왜 필요하냐면 걷기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상체와 몸통 안정 근육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주로 다리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문을 밀거나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 상체 힘이 꼭 필요합니다. 상체 저항 운동이 자세 안정과 일상 동작 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번 보고됐어요. 76세 이정호님은 이 동작을 시작한 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하다 보면 몸이 훨씬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두 손을 어깨 높이로 대고 3초 동안 천천히 밀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3초 동안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속도를 내지 않는 겁니다. 빠르게 하면 힘만 빠지고 효과는 없어요. 천천히 호흡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핵심입니다. 팔 힘보다 몸 전체가 더 안정되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몸통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균형을 더한 종아리 들기입니다. 종아리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근육이에요. 종아리가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나 문턱을 넘을 때 종아리 힘이 부족하면 중심을 잃기 쉽죠. 균형 요소를 추가한 종아리 운동은 이동 능력을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9세 김순자님은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신 뒤 계단에서 느끼던 두려움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계단만 봐도 긴장했는데 지금은 훨씬 자신 있게 오르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 뒤에 가볍게 손을 올려놓고 발뒤꿈치를 3초 동안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정점에서 2초 정도 멈춘 뒤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의자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의자는 그냥 안전장치일 뿐이에요. 균형을 잡기 위해 최대한 혼자 힘으로 서보려고 노력하세요. 종아리에 따뜻한 느낌이 올라오시나요? 그게 바로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한발서기입니다. 이 동작은 넘어짐 위험을 가장 잘 예측하는 동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설 수 있는지가 균형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많은 연구에서 매일 한 발 서기를 꾸준히 한 그룹은 장기적으로 낙상률이 훨씬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82세 박영수님은 이 동작을 시작한 뒤 외출할 때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사람 많은 곳 가면 누가 부딪힐까봐 불안했는데 지금은 훨씬 여유롭게 걸으신다고 했습니다. 균형이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텨보세요. 10초가 어렵다면 5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게 목표예요. 이때 중요한 건 시간보다 흔들림 없는 유지입니다. 20초를 흔들흔들하면서 버티는 것보다 10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몇 초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시나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와 첫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기초를 다지는 운동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걷기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힘을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이 두 가지를 빼면 나머지는 절반의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빠르게 일어나는 의자 일어나기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넘어질 뻔한 순간에는 천천히 움직일 시간이 없거든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힘을 써야 합니다. 이걸 폭발적 근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걸어도 넘어질 때 몸을 세울 수 없어요.
빠르게 힘을 쓰는 능력이 균형 회복과 낙상 예방에 결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77세 정미경님은 이 동작을 시작한 뒤 길에서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도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졌을 상황이었는데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단, 무릎이 아프신 분은 높은 의자를 사용하세요. 높이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앉고 빠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날 때 속도가 붙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게 바로 폭발적 근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운동입니다. 스텝업과 무릎 들기예요. 이 동작 하나가 근력, 균형, 신경 반응을 한 번에 훈련시켜 줍니다. 계단이나 낮은 상자에 한 발을 올려놓고 올라간 뒤 정점에서 반대쪽 무릎을 들어 올리는 거죠. 이 동작은 걷기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힘을 요구합니다. 스텝업 동작이 낙상 예방과 일상 기능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81세 최정호님은 이 동작을 시작한 뒤 버스 타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버스 계단이 너무 높아서 겁났는데 지금은 자신 있게 오르신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낮은 계단이나 튼튼한 상자를 준비하세요. 한 발을 올려놓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정점에서 2초 정도 멈춘 뒤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이때 높이보다 안정이 우선입니다.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려다 다치면 안 되니까요. 정점에서 몸이 흔들리지 않나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균형 능력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5가지 운동이 어떻게 실제 생활을 바꾸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5가지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2가지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2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의 자립은 확실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빠르게 일어나는 의자 일어나기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빠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위험한 순간은 천천히 오지 않거든요. 걷다가 걸려 넘어질 뻔할 때, 계단에서 발이 헛디딜 때, 이럴 때는 0.5초 안에 몸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힘보다 중요한 건 빠르게 힘을 쓰는 능력입니다. 이걸 반응 속도라고도 부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육은 있는데 빨리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하는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요. 빠르게 움직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자 높이를 조절하세요. 높은 의자에서 시작하면 무릎에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소파나 침대 끝에서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높이가 아니라 빠르게 일어나는 동작 자체입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자에 앉을 때는 천천히 앉습니다. 3초 정도 걸려서 천천히 앉는 거죠. 그리고 일어날 때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1초 안에 확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손으로 의자를 살짝 짚어도 괜찮습니다. 점점 손에 힘을 빼가면서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일어날 때 속도가 붙는 느낌이 드시나요? 발바닥으로 땅을 확 밀어내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게 폭발적 근력이에요. 이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번, 저녁에 자기 전에 5번 이렇게만 해도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동작, 스텝업과 무릎 들기입니다. 이 동작은 정말 특별해요. 왜냐하면 근력, 균형, 신경 반응을 한 번에 훈련시키거든요. 하나의 동작으로 3가지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운동은 흔하지 않아요. 계단이나 낮은 상자에 한 발을 올려놓고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다리 근력이 필요합니다.
정점에서 멈춰 서 있을 때는 균형 능력이 필요하고요. 반대쪽 무릎을 들어 올릴 때는 신경이 온몸을 조율해야 합니다. 한 동작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동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정이 우선이에요. 10cm짜리 낮은 상자에서 시작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높이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정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고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천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튼튼한 상자나 계단 앞에 섭니다. 한 발을 올려놓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때 팔을 흔들지 마세요. 팔에 힘을 빌리면 다리 근력이 안 길러집니다. 최대한 다리 힘만으로 올라가는 거죠. 정점에 도착하면 2초 정도 멈춥니다. 이때 몸이 흔들리는지 확인하세요. 정점에서 몸이 흔들리지 않나요? 흔들린다면 아직 균형이 부족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 다음 단계가 무릎 들기예요. 반대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의 균형은 정말 좋은 겁니다. 내려올 때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내려오세요. 쿵 하고 내려오면 무릎에 충격이 갑니다. 3초 정도 걸려서 천천히 내려오는 게 이상적이에요. 이 전체 동작을 한 세트로 해서 양쪽 다리 각각 5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오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하면 다리가 피곤해서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빠르게 일어나기는 순간 반응 속도를 키우고 스텝업은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작 패턴을 훈련시킵니다. 버스 타기, 계단 오르기, 문턱 넘기, 이 모든 게 스텝업 동작이에요.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익혀두시면 넘어짐 위험은 정말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걷기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75세 이후에는 걷기에 더해서 몇 가지 핵심 동작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걷기는 같은 패턴만 반복하기 때문에 넘어질 뻔한 순간에 필요한 근력과 균형과 반응 속도를 만들어주지 못하거든요. 매일 1시간씩 걸어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들고 계단에서 휘청하고 문턱에서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짐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어제까지 괜찮던 분이 오늘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사고가 생활 전체를 바꿉니다. 입원하고 재활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가장 힘든 건 신체적 고통보다도 독립성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외출도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 지켜봐야 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힘있게 밀어주고 계단을 오를 때 중심이 안정되고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자립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이 5가지 운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벽 밀기로 상체를 깨우고 종아리 들기로 하체 기초를 다지고 한발 서기로 균형을 잡고 빠른 의자 일어나기로 반응 속도를 키우고 스텝업으로 실전 능력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씩 익혀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5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욕심내면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선택하세요. 한 발 서기든 의자에서 빠르게 일어나기든 괜찮습니다. 하나를 2주 동안 꾸준히 하세요. 몸에 익으면 그 다음 동작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면 3개월 후에는 5가지 전부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결과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거창하게 시작한 분들은 금방 포기하고
작게 시작한 분들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당장 하나만 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빠르게 일어나 보거나 한 발로 10초만 서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걷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걷기는 계속 하시되 거기에 이 5가지를 추가하라는 겁니다. 걷기 30분에 이 운동 10분만 더하면 그 40분이 여러분의 자립을 지켜줍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걷기를 20분으로 줄이고 운동 10분을 추가하세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 안에서 넘어짐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턱, 욕실 매트, 슬리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험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집안 환경이 위험하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 다음 영상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지금 가장 불안한 동작 하나만 남겨주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인지, 계단 오를 때인지, 문턱 넘을 때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